시대를 앞서갔던 전투기 F-16XL 5세대 F-36으로 되살아날 수 있을까? F-36 킹스네이크 대 KF-X 정격 비교. KF-X 시제기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략 4월 11일 전후한 시기가 아닐까 추측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KKMD를 통해 한국형 미디엄급 전투기 KF-X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해왔던 지난 2년여의 시간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합니다. F-35A는 분명 뛰어난 전투기이며 대한민국이 이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선택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 옵션의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F-35A가 지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예를 들면 천조국 미국마저도 손사래를 치게 만드는 천문학적인 유지관리비와 4.5세대 전투기들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가동률, 그리고 스텔스를 위한 내부 무장창 설계로부터 오는 빈약한 무장 탑재력 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4.5++ 전투기 KF-X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군사 전문가들과 기자들 그리고 상당수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이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KF-X 무용론과 F-35A 추가 도입만을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그리고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북새통인 지금 이 시점에서 4.5세대 전투기 KF-X의 개발은 넌센스일 뿐만 아니라 18조에 달하는 KF-X 개발 및 양산 비용이면 더 많은 F-35A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 KF-X 무용론 측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미 공군 내에서도 F-35 도입에 관한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763대의 F-35A를 사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미 공군이었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의 유지관리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도입 대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공언한 것이죠. 이와 동시에 미 공군은 5세대 마이너스 혹은 4.5++급 전투기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KKMD 243화 KF-X는 옳았다. F-16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를 찾고 있는 미 공군 관련 해외 기사에 등장한 KF-X 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미 공군이 F-35 도입수를 줄이고 KF-X와 동일한 4.5++급의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자 일부 시청자들은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F-16의 최신 버전인 F-16B를 선택하지 않고 왜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려고 할까? 라는 의문이었죠. 아마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의문의 상당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021년 2월 18일에 게재된 popularmechanics.com의 기사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 공군은 F-16에게 여러가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F-16의 좁은 작전 반경이다.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에게 있어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인민군과 다시 예전의 힘을 회복하고 있는 러시아는 잠재적 위협 요소로 이들과의 갈등 상황이 멀리 떨어져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현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이 4.5세대 전투기는 더 큰 내부 연료 탱크를 수용할 수 있도록 F-16보다 크기가 더 커질 것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신형 4.5세대 전투기는 F-16과 마찬가지로 단발 엔진 기체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5세대 마이너스급 전투기로 F-36 킹스네이크가 유튜브 등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F-36 킹스네이크의 외형을 보면 마치 목을 활짝 펼친 코브라처럼 보이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F-36 킹스네이크와 모양도 거의 비슷하고 popularmechanics.com이 설명하고 있는 컨셉에 딱 들어맞는 잊혀진 개발 기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너럴 다이나믹스가 만든 F-16XL입니다. 이제 조금 흥미가 생기시나요? 그럼 먼저 F-16XL에 관해 해외 항공 전문지 avgeekery.com이 게재한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번역해 본 뒤 F-16XL이 기반이 된 F-36 킹스네이크와 KF-X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트윈 터보팬 장거리 공격기 F-112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된 향상된 전술 폭격기 Enhanced Tactical Fighter ETF 사업에 제너럴 다이너믹스는 그들이 만든 디자인들 중 하나를 가지고 참여했지만
결국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제안한 F-15E 스트라이크 이글에 패하고 말았다. 물론 미 공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백 대의 F-15E와 제너럴 다이너믹스의 F-16 파이팅 팰컨 또는 바이퍼를 운영하고 있다. 제너럴 다이너믹스가 향상된 전술 폭격기 ETF 사업에 출품한 디자인은 지금까지 제작된 프로토타입 항공기들 중 가장 손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F-16의 초기 모델인 F-16A를 활용하여 2대의 시제기만이 제작되었고 이 기체들이 이후 세계에서 단 2대밖에 없는 F-16XL로 다시 변형되었다. ETF 사업은 공대공, 공대지 전투 능력 양쪽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체를 선정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중 목적 전투기 Dual Role Fighter 사업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향상된 전술 전투기라고 이해되어야 할 ETF지만 전술 폭격기로 번역했습니다. Cranking the Arrow F-16XL 초음속 순항 및 기동 프로토타입이 되다. 그러나 사실상 F-16XL은 F-16의 초음속 순항 및 기동 프로토타입 Supersonic Cruise and Maneuver Prototype 스캠프로 시작되었다. 원래 콩코드 같은 상업용 초음속 여객기에 적용된 항공 역학이 군용 항공기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연구는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주로 이론적 연구에 불과했고 모형에 기반한 실험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F-16A 동체에 Cranked Arrow 형태의 델타익 삼각형 날개를 결합시켰을 때 일반적인 델타익 전투기에서 나타나는 결함 없이 양력을 엄청나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제너럴 다이너믹스는 나사 랭글리의 풍동 터널에서 나사와 협력하여 150개 이상의 다양한 설계 구성을 3600시간 동안 테스트하며 이 부분 연구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했다. 크랭크드 에로우형 날개란 삼각형으로 생긴 델타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암 속에서의 좋지 못한 비행 성능과 조종성, 기동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체와 맞닿은 주익 시작 부분의 각도를 밋밋하게 하고 주익 끝부분이 극단적으로 꺾어진 더블 델타익을 뜻합니다. F-16XL이 가진 마법의 날개. F-16XL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크랭크드 에로우 형태로 된 삼각 날개의 델타익이었다. 이 삼각 날개는 초음속으로 빠르게 비행할 때 비행 성능을 높이기 위해 동체와 가까운 부분에서는 50도 정도의 완만한 각도로 시작하지만 날개 끝 쪽으로 갈수록 암 속에서의 비행 안정성과 조종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높은 각도인 70도 정도로 꺾어진 후퇴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때문에 F-16XL 주익의 면적은 58.8제곱미터로 표준적인 F-16A 날개 면적의 2배가 넘었지만 오히려 항력은 줄어들었고 그 결과 표준 F-16A의 후방에 장착되어 있던 벤트럴 핀이 F-16XL에서는 제거되었다. 단순히 더 큰 날개 그 이상의 능력. 제너럴 다이너믹스와 미 공군은 F-16A의 제3차 실용 개발의 결과물인 A3 시리얼 넘버 750747과 제5차 실용 개발의 결과물인 A5 시리얼 넘버 750749를 F-16XL 전항 개발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인 개조 내용에는 주익을 크랭크드 에로우 형태의 델타익으로 바꾸고 동체를 앞뒤로 총 1.42m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거대하게 바뀐 삼각 날개는 탄소 섬유 구조 덕분에 오히려 예전보다 272kg 정도 가벼워졌지만 F-16XL의 전체 무게는 표준형 F-16A보다 거의 1.3톤 이상 무거워졌다. 커진 날개 덕분에 내부 연료 용량을 82%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하드 포인트도 무려 27개로 늘어났다. F-16XL 0747형이 2인승인 이유.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F-16XL은 750749형이었다. 플랫 휘트니 F100PW200 터보팬을 장착한 이 기체는 1982년 7월 3일 첫 비행에 성공했다. 훨씬 더 강력한 출력을 내는 제너럴 일렉트릭 F120G100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 750747형은 개조 직전에 발생한 경미한 사고로 전방 동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포트 월스에 있는 공장에서 다른 F-16A 기체를 0747형으로 개조하는 대신 손상된 전방 동체를 2인승 기체인 F-16B의 전방 동체로 교체했고 0747은 1982년 10월 29일 처녀 비행에 성공했다.
F-15 스트라이크 이글과의 치열한 경쟁. F-16XL은 표준형 F-16보다 2배나 많은 무장을 탑재하고서도 40% 이상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었고, 표준형 F-16이 이륙과 착륙할 때 필요한 거리에 3분의 1호도 충분히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F-16XL로 미 공군의 향상된 전술 폭격기 사업에 참가했던 것이다. EFT 사업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F-16XL이 이 사업 기간 동안 무려 798번의 시험 비행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미 공군에서 찾아볼 수 있는 EFT 임무 수행 기체는 F-16XL이 아닌 바로 F-15 스트라이크 이글이라는 사실이다. 공군 수뇌부는 F-15D를 F-15E로 개조하는 과정보다 F-16을 F-16XL로 개조하는 과정을 훨씬 더 급진적인 것으로 여기며 불안하게 생각했는데다 결정적으로 F-15는 이미 생산이 되고 있는 상태였다. 당시 초음속 순항에 실패했던 F-16XL. 비록 F-16XL이 ETF에 보다 더 적합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이다. F-16XL은 결정적으로 ETF에서 F-15E와 경합하던 도중 초음속 순항 슈퍼소닉 크루즈에 실패하고 말았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의해 부활한 F-16XL. 1985년 ETF 사업이 보잉의 F-15E의 승리로 끝난 이후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F-16XL을 텍사스 포트워스에 있는 공장에서 보관했고, 이 유례없이 독특한 전투기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자신들의 실험기 넘버 848, 넘버 849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공장에 처박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던 중이었다. 나사는 1989년 3월 실험기 넘버 849 F-16XL 0749를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있는 에임스 드라이든 비행연구시설로 비행시켰다. 넘버 849는 충류익, 라미널 플로우 윙 연구를 위해 개조되었을 뿐 아니라 소닉 붐 연구에도 활용되었다. 여기서 충류익이란 공기와의 마찰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만든 날개의 형태로서 매끄러운 표면과 두께가 얇은 유선형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날개 앞 가장자리가 날카로워 날개 표면에 기류가 흩어지지 않아 주로 고속 비행을 하는 항공기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대칭 날개 실험과 초음속 순항의 성공. 나사와 제너럴 다이나믹스는 넘버 848의 엔진을 교체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제너럴 일렉트릭이 생산한 F-120-129 엔진을 장착한 후 실험기 넘버 848은 결국 초음속 순항 슈퍼 크루징을 달성했다. 848은 양쪽 날개에 리서치 글로브를 장착하도록 개조되었으며 왼쪽 날개에 달린 리서치 글로브는 상당히 덩치가 컸다. 미 항공우주국 랭글리 연구센터와 앤드라이든 연구센터, 로겔 인터내셔널, 보잉 그리고 맥도널드 더글라스에서 모인 연구팀이 이 윙 리서치 글로브를 설계하고 제작했다. 넘버 848은 주로 초음속 충류 연구에 사용되었다. 1999년 마침내 나사의 실험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난 이후 이 독특한 두 항공기는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보관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그곳에 남아있다. 지금까지 해외 항공 전문지 avgeekery.com이 게재한 F-16XL에 관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미 공군의 차세대 4.5++급 전투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F-36 킹스네이크는 기본적으로 F-16XL에 기반한 기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F-16보다는 덩치가 훨씬 커졌고 덕분에 미디엄급 전투기인 KF-X보다도 약간 더 큰 전투기가 되었죠. F-36 킹스네이크는 F-22에 사용되는 프렛 & 위트니 F-119 PW100 터보팬 엔진을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군사 전문지 Popular Mechanics가 전하고 있는데요. 강력한 엔진과 독특한 크랭크드 에로우 형태의 델타익 덕분에 싱글 엔진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마하 2에 가까운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초음속 순항, 슈퍼 크루징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F-X의 경우에는 트윈 엔진이며 최고 속도는 마하 1.8, 슈퍼 크루징은 현재 어렵지만 탑재 예정인 F414G400K 엔진에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장 탑재 능력으로 볼 때 F-16XL을 기반으로 한 F-36 킹스네이크는 총 27개의 하드 포인트가 있으며 6.8톤 정도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KF-X는 총 12개의 하드 포인트가 있으며 7.7톤 무게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F-16XL의 하드 포인트가 KF-X의 2배를 넘을 수 있는 이유는 독특하게 설계된 삼각형 날개 덕택에 날개 면적이 KF-X보다 15제곱미터 이상 더 넓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넓은 F-16XL의 삼각 날개는 더 많은 연료를 내장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어 보통 연료 탱크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항속거리도 KF-X의 2900km보다 1700km 정도 더 긴 4590km에 달합니다. 미 공군이 F-16에 아쉬워했던 점이 짧은 작전 반경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F-36 킹스네이크가 왜 F-16XL을 기반으로 했는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장 탑재량이 6.8톤으로 KF-X의 7.7톤보다 떨어지고 이론상으로 13톤까지 장착할 수 있는 F-15EX에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F-15EX와 F-16XL을 4.5++ 세대 하이급과 로우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죠. 미 공군은 F-16XL에 기반한 F-36 킹스네이크를 만드는 데 있어 5세대 전투기가 지닌 스텔스 성능보다는 날아다니는 컴퓨터라고 불릴 정도로 뛰어난 센서 융합 및 데이터 처리, 그리고 전자전 능력에 중심을 둘 예정입니다. F-35의 악명 높은 유지 관리비의 대부분이 스텔스 성능 유지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F-36 킹스네이크의 항전 장치와 전자전 능력은 KF-X보다 적어도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4.5++ 혹은 5세대 마이너스급으로 평가받는 KF-X와 F-16XL에 기반을 둔 F-36 킹스네이크를 비교해보니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미국이 F-36 킹스네이크를 본격적으로 출시하면 KF-X와 시장이 겹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F-X와 F-36 킹스네이크의 시장이 겹칠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현재 디지털 센츄리라고 불리는 방식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의 차세대 전투기에 다양한 최신 기술을 모아서 장기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 독특한 특징을 지닌 여러 종류의 전투기를 5년에서 6년 만에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즉, 어떤 6세대 전투기는 차세대 스텔스 기술을, 다른 6세대 전투기는 자체 방어용 초소형 미사일 시스템을, 또 다른 6세대 전투기는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장착하여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6세대 전투기를 동시에 개발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F-36 킹스네이크 구매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그리 크지 않으며 그 결과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지 않으면 생산 가격은 물론 유지 관리비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 공군은 F-15EX도 대당 1,800억이라는 매우 비싼 가격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규모의 경제와 관련이 있죠. 미 공군이 F-15EX를 이 정도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면 해외 판매의 경우에는 도입비와 유지 관리비가 이보다도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800억보다 비싸다면 어느 정도가 될지 저도 예상하기는 힘드네요. 외신들은 F-36 킹스네이크의 도입 가격도 F-15EX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이 F-36 킹스네이크의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F-35A보다는 유지 관리비가 훨씬 저렴할 것이라는 점에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외 도입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저렴하다는 유지 관리비가 전혀 저렴하지 않게 느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KF-X는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저렴한 인건비와 부품 국산화 비율 등의 요소에 의해 F-36 킹스네이크보다 저렴한 생산비와 유지 관리비를 책정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공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동남아, 남미 그리고 동유럽 및 아프리카 공군에게 5세대 항전 장비와 전자전 세트가 장착된 F-36 킹스네이크는 가격과 유지비 측면에서 그림의 떡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순수한 제 개인적인 추론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KF-X가 등장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FA-50과 KF-X라는 로우 하이 믹스 전략 구사가 가능한 전투기 라인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FA-50 혹은 T-50이 판매된 나라들은 1차적으로
KF-X 구매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형성된 물류 보급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비 및 관리가 일원화된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죠. FA50을 통해 형성된 신뢰라는 어드밴티지는 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FA50에 대해서 그 한계를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F16도 개발 초기에는 F15에 비교당하며 미국 국내에서도 상당한 비난과 회의적인 시각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미 공군은 로우-하이 믹스 전략을 우직하게 밀어붙이면서 F16을 지속적으로 개량해 나갔고 마침내 F16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전투기로 우뚝 서게 되었죠. FA50도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F16의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FA50의 미래는 공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겠죠. F-36 킹스네이크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가지는 힘은 정말 대단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F-16이라는 틀을 이 정도까지 바꾸려면 상상력이 없으면 힘든 일이니까요. 사실 F-36 킹스네이크 외에도 차세대 5세대 마이너스로 거론되고 있는 보잉의 F-32도 있는데요. 이 기체의 생김새도 꽤나 독특한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얼핏 들었을 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상상이라도 목에 핏대부터 세우지 말고 들어주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FA50에 대해서 작고 가볍지만 훈련기라는 특성상 골격이 튼튼하고 이착륙에 필요한 활주거리가 짧으며 뛰어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경항모에서 운용할 수 있는 함재기로 재설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흥미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이는 개조 수준이 아닌 재설계라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되겠지만 저로서는 꽤 흥미로운 상상이었습니다. 사실 미 공군이 F-36 킹스네이크를 논의하기 전에 미국의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먼저 F-16XL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KKMD 유료 커뮤니티 채널 멤버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른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영상 제작 후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